자, 금양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45분 장마감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양이 양봉이 딱 나와줬어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자리가 잠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올 수 있다. 또는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어요. 그죠? 이 발표가 끝나면은 또 이제 상승이 살짝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냐면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냐. 첫 번째는 오늘 저녁에 있을 CPI 발표에 집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동시 옵션 만기. 이번 주 목요일 날 동시 옵션 만기 내만여의 날이라고 하죠. 내만여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만기 이후에 뭐를 노리고 있어요? 다시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실릴 수 있냐를 이거를 기대하고 있죠. 이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12월 14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FOMC, 미국 연준의 금리 관련된 발표가 어떻게 나올 건지. 왜냐면 12월 14일 이때는 올해 2023년의 마지막 FOMC 회의예요. 그러면 내년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다고요. 내년에 금리를 어떻게 할 거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떤데 파월 의장의 생각, 미국 연준의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증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보수적인 약간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경향들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12월 14일 저녁이 지나고 나면 12월 15일부터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정확한 맥점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12월 15일부터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정확한 맥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랬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금양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전부터 금양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미증시 브리핑과 그리고 금양 관련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죠. 금양의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은 이 모든 것들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 동시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환매수의 조건은 결국 FOMC 정례 회의에서, 이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환매수가 세게 들어올 수 있다. 환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오전부터, 오늘 오전 9시 8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금양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맥점들을 실시간으로 우리 가족분들 금양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몇 명이냐? 700명이 넘게 입장하셔서 금양 관련된 대응들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입장 요청권도 지금 새롭게 또 들어오고 있는데, 입장을 하시면 제가 금양 관련된 종목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추천주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만한 단기 급등주를 제가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중장기 종목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가면서 금양의 후속주로서, 금양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1500% 가까이 올라갔는데, 금양의 후속주로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중장기 종목 딱 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D10 CRO와 부방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D10 CRO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분들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43%의 수익이 났고요. 매도 종료 사인을 드렸고요. 그리고 부방 같은 경우는 3.5% 손실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종목들을 추천했던 날짜를 보시면, 위에 올려보시면 12월 6일날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추천을 드렸어요. 보이시죠? 12월 6일날 부방과 DTN CR로 드렸고,
DTN CRO를 보시면 7,320원에서 7,840원에서 분할 매수 권장한다. 목표 수익률 25% 이상이다. 12월 6일날 딱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천드렸던 7,320원과 7,840원 요 구간에서 추천해드렸는데, 추천드렸던 날짜는 12월 6일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DTN CRO를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여기서 매수 추천드리고 단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다. 몇 퍼센트 급등 나왔어요? 제가 추천한 직후에 딱 중간 정도 자리로 보더라도 고점 자리까지 약 42% 넘게 급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천주까지 받아보시고 금양에 대한 종목 대응을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올려드리고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입장 요청 버튼을 딱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오늘도 들어왔는데 제 채널에 추가 버튼을 딱 클릭해서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양 중요한 맥점들만 딱 설명하고 끝낼 거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 자, 금양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바닥에서 어떤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N자형 파동을 만들고 있다. 저점을 잡아주고 저점을 잡아주고 고점을 찍고 눌림목 자리 주고 다시 고점을 뚫어주고 눌림목 자리 주고 다시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결국에는 저점과 고점 포인트를 높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양의 수급을 좀 지켜보니까 한 달 동안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을 좀 샀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상 앞부분에 자,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날짜로 보시면은 12월 12일 오늘 저녁이죠. 12월 10일 오늘 저녁에 발표가 있을 거고 이전 전월 대비해서 비슷한 수치로만 나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고 전월 대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값이 좋다면 시장의 흐름은 계속 좋을 거예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FOMC 발표가 있어요. FOMC는 언제 발표되냐? 12월 14일 저녁. 그죠? 12월 14일 저녁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값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거냐 인상을 시킬 거냐 일단 9월달과 11월달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뭐 동결 정도로만 나와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내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내년에 뭐 금리를 인하시키겠다. 얼마만큼이나 인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언급들 이런 것들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좀 더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그죠? 좀 더 증시에 우호적인 금융시장이 좀 활기를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언급들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도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그런 것들 외국인들이 지금 세력이기 때문에 금양의 주도 세력이 지금 누구예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미 증시 이런 시장의 어떤 전망 흐름들을 주요 깊게 유익 있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들이 좋게 나온다면 외국인들의 환매수세가 세게 들어올 수 있다. 매수세가 강하게 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동시 옵션 만기라고 했죠. 옵션 만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지수 편입들이 있어요. 뭐 MSCI 지수는 이미 끝났고 그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수 편입이 이루어질 건데 편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뭐가 들어요? 환매수세가 들어요. 왜냐면 옵션 만기 물량으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정리가 되게 되면 다시 환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옵션을 다시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환매수세가 세게 실리는 조건이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발표되는 CPI 지수라든지 FOMC에서 금리 관련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양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매수세가 세게 들어올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 금양이 얼마만큼이나 올라간다라고 딱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요번 파동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5만 원. 그 이후에 뭐 15만 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15만 원짜리 뚫고 뭐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5만 원 정도 자리에서 수급의 힘을 좀 보고 수급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밑에서 들어왔던 수급들이 그대로 홀딩된 채로 이어진다면 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수급은 누굴 거 봐야 돼요? 당연히 외국인들 거죠.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잘 봐야 돼요. 얘네들의 자금이 언제부터 늘어났나요?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10월 20일. 보이시죠? 이때가 10월 20일인데 이때 거래량 들어왔죠? 외국인들의 자금이 확 늘어났어요.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 자금인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10월 20일 날 이때 이날 수급이 딱 실려주면서 이때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지금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외인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죠. 금양을 10월 20일 날 누가 어떤 놈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딱 어떤 놈이 들어왔나, 기간에 어떤 놈들이 들어왔나 딱 보니까 KB증권에서 좀 샀네. KB증권이랑 뭐 UBS증권, 뭐 JP모건 서울 뭐 얘네들이 좀 샀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냐? 좀 볼까요? 11월 한 20일 정도까지 보니까 마찬가지로 KB증권이 매수세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볼까요?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10일. 자, 딱 보니까 선두주자가 바뀌어버렸네. 맥커리 증권과 시티그룹, UBS 증권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얘네들은 패시브 자금이야. 패시브 자금. 이번에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패시브 자금이니까 얘네들은 없는 셈 치세요. 1번, 2번, 4번, 5번, 6번은 골드만삭스까지는 패시브 자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봐야 돼요? JP모건 서울,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JP모건 서울. 얘네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얘네들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15만 원 근처에서 매도세가 안 나가고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5만 원 근처에서 얘네가 막 물량을 던진다. JP모건과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가 물량을 막 던진다. 그럴 경우에는 15만 원 근처에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어차피 얘네 패시브 자금들은 그때 매도 안 던져요. 패시브는 어차피 중장기 펀드 자금으로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MSCI 지수에 금양이 남아있는 한 계속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껴두고 지금 이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JP모건을 보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얘 신한이랑 메리츠에서 자꾸 물량을 던지는데 이거는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자리에서 던지는 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왜 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좀 잘못됐어요. 지금 말이 많죠?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 진짜 말이 많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막 악의적인 매도한다, 뭐 메리츠에서 악의적인 매도한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금감원부터 해가지고 한국거래소 그죠? 너무 이 신한투자증권이나 메리츠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메리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EID 그룹, 이화전기 그룹 지금 거래 정지죠? 얘네도 한탕 해먹고 나갔잖아요. 메리츠에서 한탕 해먹고 고점에서 딱 나가면서 횡령 터지면서 거래 정지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주주들만 피해를 봐요. 주주들만. 그래서 얘네들 싹 다 조사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조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금융감독원이랑 이제 한국거래소 보니까 이렇게 뭐 약간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 같아요. 솜방망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팔은 좀 안으로 굽는다고. 왜냐면 이 증권사들과 거래소들은 서로 상호 협력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상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대로 감사가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15만 원 근처를 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 분석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팩트로 보셔야 돼요. 팩트로. 이해가 되셨죠? 항상 보실 때 팩트로 보셔야 된다. 앞으로 나올 거 뭐 멀티 파동 있지 않나요? 이거 멀티 파동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상상이에요. 상상.
이해가 되셨어요? 팩트로 봤을 때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4파, 5파 엘리어트 5파동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금양의 엘리어트 5파동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이후에 뭐가 나올 것이다, 더 나올 것이다, 멀티파동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건 엘리어트 5파가 아니지 않냐? 이거는 안 나온 얘기잖아 아직. 이거는 기대라고 보셔야 돼요. 기대와 희망, 꿈이죠. 꿈.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이 기대와 희망, 꿈만 가지고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장면들은 엘리어트 5파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거를 계속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그게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한눈에 보더라도 우리 가족분들 이게 뭐냐면 1파, 2파 장면이에요. 1파, 2파. 이게 작년 7월인데 1파동 나와주고 나서 조정의 2파동이 나왔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어때요? 어떻습니까? 1파동의 상승파동을 내려왔을 때 상승파동의 절반을 이탈했나요? 50%를 이탈하지 않았죠. 이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파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1파동 상승파동의 되돌림 파동, 거꾸로 되돌리는 하락파동이 나왔을 때 50%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기술적인 조건이 있다고요. 이거는 50년, 60년 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파동 분석의 결과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50년, 60년 전에 이 파동 기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일개의 뭐 개인 투자자들, 일개 유튜버들만 쓰는 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동은 해외 월가에서도 쓰고 있고 국내 증권가에서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기술적 분석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이해가 되셨죠? 세력들도 이 파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파동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0% 조건을 지켰으니까 또 상승이 나와주죠. 또 넘겨서 보시면 자, 요 파동이 나왔네요. 여기서 엘리어트 3파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조정의 4파가 나왔는데 50% 구간을 지켜줬죠.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지금 고점을 볼 때 우리 항상 꼬리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만 4천 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점을 잡고 여기까지 이제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주가가 얼마만큼 빠졌어요? 딱 중앙선을 잡으려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절반이 요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줬어야지만 얘가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금양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충분히 갈 수 있었겠죠. 왜냐? 상승 파동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엘리어트 5파가 아니라 멀티 파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멀티 파동. 연쇄적인 파동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많은 유튜버들이 금양에 대해서 굉장히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무조건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조건을 지금 지켜주지 못했어요. 금양은. 여기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 구간까지 약 70%를 반납했어요. 고점부터. 70%, 80% 가까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양은 냉정하게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다음에 하락의 A, B, C 요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A, B, C 중에 이 B 파동이 상승 파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B 파동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자 얼마라 했죠? 0.618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리에 제가 매수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확대해서 보시면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 보이세요? 제가 이 선을 딱 그어놨잖아요. 얼마에 그어놨어요? 0.236 이거는 제가 마구잡이로 그은 선이 아니에요. 하락의 A 파동을 딱 보면은 고점과 저점이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보면 이 A 파동의 딱 길이가 나와요. 이 길이를 몇 %만큼 되돌릴 수 있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딱 요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 요 부분 매수하라고 했죠. 지금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수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15만원 위에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지금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자리 쓸어 담아서
15만원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준비해야 된다. 무조건 매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건 스탠리, JP 모건 서울, 메릴린치 얘네들이 매수세를 유지해준다면 결국에 지금 이 자금을 실어준 외인들,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외인들이 뭐예요? 이 자금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거를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를 잘 보시라고 했어요. 이 근처에서. 일단은 지금 0.382 단계에서 한번 막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지금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고 하락 파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제가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락의 2파, B파동이라고 했죠. B파동. 이 B파동이 진행되고 있고 B파동은 일반적으로 A파동을 거꾸로 38.2%, 61.8%를 되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딱 잡았을 때 이게 100이라고 따진다면 이 100%를 거꾸로 38.2% 되돌리거나 61.8% 되돌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거랑 요거예요. 0.382가 100분율로 따졌을 때 38.2%죠. 그죠? 0.618, 100분율 퍼센트로 따지면 61.8%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수치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38.2%는 뚫어줄까요? 못 뚫어줄까요? 일단 여기서 한번 막혔고 정확하죠? 여기서 한번 막혀서 무너졌어요. 2번이나. 근데 2번이나 원래 막히면 보통 여기가 고점이면 막히고 밀려야 돼요. 이렇게. 주가 밀려야 됩니다. 근데 안 밀리고 여기 버티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저점 높이고 얘 다시 한번 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쏘면 당연히 그 다음 자리 뭐예요? 12만 5천원 뚫어주겠죠. 12만 5천원짜리 돌파가 나와준다. 그 다음 자리는 어디예요? 이거 무시하고 0.618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61.8%.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분석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만든 전략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데이터 값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61.8%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가격이 15만 1,500원 정도 자리다.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는 결국에는 얘네들 액티브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얘네들이 물량을 던지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오늘 저녁과 CPI 발표와 12월 14일 날 FOMC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또 수익 구간을 좀 우리가 잘 끌고 가면서 정확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됐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은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고 금양의 후속 종목까지 받아보시고 단기적인 급등주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